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이번 주에 의미 있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각가 5천억 원 수준의 서울 시티타워 우선 협상 대상자인 B&K 자산운용이 인수를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죠. 왜 포기했냐? 최근 금리 급등 추세 속에서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식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돈이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초고가 아파트, 최근에도 가끔 신고가 찍고 있죠. 그리고 꼬마 빌딩이 있습니다. 자산 가진 사람 입장에서 낮은 예금금리로 막대한 자금을 옮길 곳이 이 두 곳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로또에 당첨됐습니다. 통장에 20억이 찍혔어요. 이걸 어떻게 굴리실 건가요? 예금에 넣으실 건가요? 지금 1년 정기 예금금리 한 1.6% 주죠. 싫지 않으세요? 왠지 예금에 넣으면 손해본다는 느낌이 드시죠? 자산가들 생각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초고가 아파트 또는 꼬마 빌딩에 자산가들의 자금이 계속 들어왔다는 부분이죠. 자, 오늘은 꼬마 빌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만큼 버블이 심각한 대표적인 자산인데 벌써부터 위험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산은 유동성 환경에 밀접한 영향을 받습니다. 경제활동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가계에는 자금이 쌓이게 돼 있는 구조죠. 물론 기업에도 자금이 쌓이지만 그것은 생산활동적으로 투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자산시장에 유입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자산에 투자하는 주체는 대부분 가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금이 유입된 가계는요, 이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냐? 부동산이나 주식, 채권 또는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19 이후에 예금금리가 바닥을 기면서 이 주식이나 채권 시장이 기능을 상실했죠. 어떤 기능? 가계가 자금을 맡길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동산이나 주식 쪽에 자금이 몰리면서 가격이 많이 올랐죠. 일반적으로 꼬마 빌딩은요, 개인이 접근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꼬마 빌딩은 정부의 주택 정책에 수혜를 입으면서 가격이 크게 올라갔다는 부분이죠. 자, 정부에서 집은 한 채만 있어야 된다면서 다주택자한테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처분 단계에 강력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기 위해서 고가 주택 한 채를 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거주하는 집에 만족하는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주택 투자하지 말고 다른 걸 알아봐야겠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꼬마 빌딩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꼬마 빌딩 시장이 당연히 과열됐고 매매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여기 서울 상업지역 거래 가격이 있는데 이게 제곱미터당 1178만 원이에요. 평당으로 계산하면은요, 서울의 웬만한 지역 6천, 7천만 원 올랐습니다. 강남 지역은 1억 넘은 지 오래됐어요. 자, 그러면서 발생한 기현상이 있어요. 바로 중요 상업 매물의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사라진 겁니다. 자, 이 수익률은 뭐죠? 꼬마 빌딩 시장에서 매매가 대비 연 임대료 수입 비율이죠. 예를 들어 빌딩 50억짜리가 있습니다. 보증금 5억이고 월 임대료가 2천만 원이면 얘는 수익률이 5.3%예요. 자, 그런데 이 꼬마 빌딩 시장에 지금 이 수익률이라는 표현이 없어진 게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어차피 오를 거니까 수익률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서울 강남권 수익률이 2%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수익률 표시가 아예 사라져버리고 더 올라갈 가치만 기대하고 사고 팔기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당연히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자, 한 기사를 볼게요. 수익률 고정 1%, 차갑게 식는 꼬마 빌딩 인기. 1년 전과 비교해서 꼬마 빌딩 거래량이 58.2% 수준으로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거래 금액과 거래 면적도 크게 줄어들었고요. 거래 절벽 속에서 가격 하락세도 최근 2달 사이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2019년 초까지만 해도 강남구 꼬마 빌딩 평당 매매 가격이 평당 5천만에서 6천만 원인데 작년 말에 1억 4,200만 원까지 올라갔답니다. 평당 가격이요. 그리고 꼬마 빌딩 평균 매매 가격이 최근에 1억 1천에서 1억 2천 정도로 2달 사이에 급격히 조정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금리가 너무 올라서 임대료만으로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월세를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다는 거죠. 자, 지금 꼬마 빌딩의 대출금리 어디까지 올라갔을까요?
제일 낮을 때 2% 중반이었거든요. 지금 3% 중반 넘고 후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3.5%가 마지노선을 봤었어요. 이게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마지막 금리라고 봤는데 그것을 넘어서다 보니까 수요자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금리에 대해서는 쇼킹 부동산이 제일 잘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국의 경우 최대 내년에 2.5%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이렇게 되면은 예금 금리는 3%에 근접하게 되고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 초중반, 그리고 비주택담보대출은 5%까지 금리가 찍게 됩니다. 이거 꼬마 빌딩 시장에선 재앙과 같은 일이에요. 2.5%까지 안 가더라도 2.25나 2%만 되더라도 꼬마 빌딩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예를 들어 100억짜리 강남 꼬마 빌딩이 있다 보겠습니다. 30억 현금에 70억 대출 받아서 샀어요. 월 임대료 한 1,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작년에 거래됐던 가장 흔한 케이스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월 이자가 한 1,562만 원 정도가 됩니다. 2.5%가 정도가 돼요. 그래서 월 임대료를 이자로 퉁쳐버리고 시세 차이만 보고 접근을 했던 게 작년 꼬마 빌딩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금리가 많이 올라갔어요. 월 이자가 2,916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월 임대료를 이자만으로 감당할 수가 없고 매달 1,100만 원씩의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당장 팔아야죠. 이런 이유로 내년부터 꼬마 빌딩은 경매가 쏟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매도자가 팔아야 될 이유가 금리 변화로 생기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버블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강한 긴축이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시장 변화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금매가 나오긴 하지만 아직 긴축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기준금리 이제 1.25%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물론 대출금리가 1.75% 이상을 반영하고 있지만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못해도 세 차례 금리 이상 더 할 거거든요. 아마 연말부터 굉장히 심각해질 겁니다. 이거 단순하게 차주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금융기관 부실도 굉장히 크게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죠. 이 꼬마 빌딩은요,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도 문제가 있다고 저희가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쇼킹 부동산 가족분들 중에서 꼬마 빌딩 관심 있는 분들 꼭 기억하세요. 언젠간 여러분들도 주택 여러 채 처분하고 꼬마 빌딩으로 월세 받으면서 일 안 하고 살고 싶으시죠? 저도 그런 꿈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꼬마 빌딩은요, 기본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정상의 기준이 뭐다? 매물에 수익률이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시기까지는 접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익률이 표시되고 금리가 크게 올라갔을 때 그때가 접근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금리가 정말 비싸서 못 사겠다 싶을 정도가 올라갔을 때 매매 가격은 낮아지게 되고 꼬마 빌딩은 그때가 기회라는 겁니다. 자, 주택시장은요, 내년에 최고의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현재 나와 있는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어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먼저 현금이 필요합니다. 주택 사기 위해서는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왜? 아는 것이 힘이기 때문이죠. 미리 대비하시고 제도를 철저하게 공부하신다면 다가올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